아이를 보여달라고? 면접 교섭권도 당신이 친아빠였을 때나 가능한 일이야. 구단수의 말에 서민기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아빠는 나인 게 당연하잖아. 서민기의 외침을 비웃으며 구단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반전의 비밀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아와 전국을 싸돌아다니며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서민기가 자기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죗값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색빛 비가 내릴 듯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맹꽁이는 깨끗이 정리된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얇은 종이장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위에 담긴 의미는 맹꽁이와 서민기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모든 결정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맹꽁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슴 안에 맺힌 말을 떨쳐내려는 듯 조용히 입술을 뗐습니다. 저 이 결혼 정말 그만두려고요. 서민기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마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맹꽁이는 서민기가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듯 느껴 확실히 마음을 전하고자 다잡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서 팀장님이 지금껏 해오신 걸 생각하면 전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어요. 서민기는 서류를 집어들어 무거운 표정으로 훑어보다가 잠깐이나마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아이 이야기로 생각이 미치자 떨리는 음성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어떡하라는 건데? 공이야, 내 아이잖아. 얼굴은 보게 해줘야지. 맹꽁이는 돌아서서 쓰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결심한 듯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서 팀장님이 관여하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도 혼자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서민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랑 인연까지 끊을 수 있어? 맹꽁이는 서민기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은 채 손끝으로 서류의 가장자리를 매만졌습니다. 여러 번 고민한 흔적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전 이미 마음먹었어요. 서 팀장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이혼 서류에 꼭 사인받을 겁니다. 서민기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물쭈물 펜을 쥐었습니다. 결국 펜 끝이 종이에 닿지 못한 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시간 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 결정을 못 내리겠어. 맹꽁이는 서민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되 이미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의 대화는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혼 서류가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벼워질 리 없었습니다.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서민기는 아들에 대한 미련과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렸고 맹꽁이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을 마침내 현실로 옮기려는 데서 오는 슬픔을 씹어삼켰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 두 마음은 이 순간 더 이상 교차점이 없는 평행선이 되어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아침 해가 뜨기 전 회사에 나온 뒤에도 마음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이후부터 계속 머리가 복잡했고 아이 문제까지 얽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기색을 눈치챈 강진아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진아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민기의 표정을 살피자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너 또 맹꽁이 때문에 골치 아파? 서민기는 체념에 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 공이가 이혼하자고 하잖아. 내 아들인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으니 속 터진다고. 강진아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면 친권이든 양육권이든 다 넘겨버려. 붙잡고 있으면 네가 새 출발 못해. 서민기는 책상 한쪽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실수로 쏟았습니다. 흘러내리는 커피를 휴지로 닦으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핏줄인데 얼굴 한 번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불쌍하잖아. 강진아는 여전히 차가운 어조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니까 더 답답해. 나랑 결혼할 거면 깔끔하게 정리해. 아이 때문에 맹공이랑 계속 연락하는 꼴 못 봐. 서민기는 한순간 울컥하면서도 강진아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강진아를 비난하고 끝냈을 텐데 서민기는 강진아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도 있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어. 그래도 아이라도 보게 해줘야지. 이해 좀 해주라. 강진아는 단호하게 손바닥을 탁 치며 반박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평생 맹공이랑 엮일 작정이야? 재혼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매달려? 서민기는 참아왔던 분노와 죄책감을 섞어 토로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덜 비참하니까. 강진아 얼굴에는 전혀 동정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만해. 이러다 나 놓칠까봐 무섭진 않아? 서민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커피를 쏟아 엉망이 된 책상 위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시간 좀 줘. 내 아이잖아. 아이는 죄가 없잖아. 강진아는 폭발할 듯한 눈빛으로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찬바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은 채 진전 없는 논쟁만 반복되었고 지친 기색만 역력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강진아는 아이 때문에 서민기를 놓칠 수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채 해결책 없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말싸움은 미적지근한 결론 속에 그저 잠시 쉬어갈 뿐이었습니다. 정주리는 과일 상자를 정리하던 중 메신저로 들어온 강진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진아가 급하다며 지금 바로 만나자고 했고 초조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주리는 분주한 일정을 뒤로하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깔끔한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진아는 평소와 달리 다소 흥분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맹공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민기가 이혼 서류 얘기까지 하고 아이 문제로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정주리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기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내 아들이긴 한데 요즘 정말 답답하네. 강진아는 몸을 기울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기 씨가 계속 아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제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민기 씨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랑 새 출발하길 바랐는데 아이가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정주리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맞아, 나도 손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좀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직접 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강진아는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민기 씨가 아이만 포기하시면 우리 집 사위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혼까지 부추린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확실히 굳혀야 하지 않을까요? 정주리는 흠칫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솔깃했습니다. 그래도 강명자 쪽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민기가 바람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뒤가 시끄러울 게 뻔하거든. 강진아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님은 민기 씨 마음만 돌려놓으시면 돼요. 민기 씨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주리는 순간적으로 찝찝함을 느꼈지만 이미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진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믿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민기 씨가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정주리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 강진아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주리는 괜스레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 방법이 옳은 건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진아가 마음먹은 이상
두 사람은 아이를 장애물로 여기며 계획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주리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자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주리는 흠칫 몸을 돌렸습니다. 서민기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자 정주리는 강한 결심을 했다는 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서민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뭔 얘긴데 그렇게 심각해? 정주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기야, 애 포기해. 다시 낳으면 되잖아. 아직 젊고 재혼하면 다른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서민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민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정주리는 이미 강진아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기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여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잘 들어봐. 지금 상황에서 애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맹공이랑 갈라서야 하는데 아이까지 있으면 평생 얽히게 되잖아. 변호사니 재판이니 다 필요 없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 서민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정주리를 향해 분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 아이인데 어떻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포기하라는 거야? 난 죽어도 안 해. 정주리는 서민기의 절실함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터라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애만 없으면 재혼도 훨씬 쉽고 강진아 쪽에서도 더 반길 거야. 상속 문제도 덜 골치 아파지고. 서민기는 치를 떨며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난 절대 포기 못해. 변호사 만나서라도 면접교섭권 따낼 거야. 어떻게든 내 아들은 내가 지켜. 정주리는 서민기의 거센 반발에 차분한 목소리로 달래려 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봐. 오히려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어. 굳이 변호사 끼워서 맹공이랑 싸울 필요 있겠어? 서민기는 고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난 이 문제에서 한 발도 못 물러나. 내 포기하라니. 그건 말도 안 돼. 정주리는 실패로 끝난 대화에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강진아에게 호언장담했던 상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도 소송 같은 건 한번 생각해봐. 괜히 소문나면 일만 복잡해지잖아. 서민기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정주리는 서민기가 과연 옛 사진 속 웃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엄마와 자기 아들을 절대 포기 못하는 서민기 사이에는 이미 커다란 틈이 생겨 있었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주리의 집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정주리는 급히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불같은 성격의 강명자였습니다. 강명자의 얼굴에는 노골적으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주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강명자는 대답 대신 거친 눈빛을 정주리에게 날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난 사위 좀 내놔봐. 서민기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정주리는 당황하여 양손을 펼치며 마치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변명했습니다. 서민기 지금 외출했어. 집에 없어. 그러니까 좀 진정해. 강명자는 방 안을 휘둘러보며 서민기를 찾았다가 결국 마주치지 못하자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서민기가 바람 피워서 맹공이랑 아이한테 상처 준 거 알잖아. 나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서민기도 문제지만 너도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각오해. 정주리는 시선을 흔들며 애써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명자의 기세가 무섭다는 걸 알기에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내가 서민기한테 연락해 볼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잘못은 인정하니까.
강명자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기색조차 없이 손을 허리에 짚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공희가 이혼 서류 들고 서민기를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서민기는 다 무시하고 바람난 여자랑 재혼 계획까지 세운다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주리는 사실 강진아와 몰래 모의한 부분이 있었기에 강명자가 그 사실까지 알아챌까봐 내심 두려웠습니다. 정주리는 필사적으로 꼬리 내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민기도 잠깐 실수한 거지 끝까지 바람 피우겠어? 나도 깜짝 놀랐다고. 서민기한테 분명 따끔하게 말해둘게. 조금만 시간 줘. 강명자는 정주리의 안쓰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흑심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네가 서민기 꽉 잡고 해결해. 아이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서민기가 불륜 저지른 데가 톡톡히 치르도록 만들어. 정주리는 강명자가 더 이상 히스테리를 부리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싹싹 빌듯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서민기 오면 바로 데려가서 사과라도 시키든 뭘 하든 할게. 정말 미안해. 강명자는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분이 덜 풀린 듯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주리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진아와의 비밀스러운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명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던 정주리는 이중적인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폭풍우가 아침에 햇살을 집어삼키듯 정주리는 머리가 복잡해지며 한숨을 거듭 내쉬었습니다. 서민기는 회사를 핑계로 나왔지만 사실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도심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로펌 사무실에 들어서자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서민기를 맞이했습니다. 서민기는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비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권 같은 거 제 아들 볼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으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민기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서민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인 제가 얼굴도 못 보고 살 순 없잖아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확실하고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아버지는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서민기는 그 말에 한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여러 목소리 사이에서 법적으로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 보고 싶을 때 아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로서의 권리가 강력하거든요. 설령 양육권이 어머니 쪽에 가더라도 아버지로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면접교섭은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서민기는 서류 더미를 넘겨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든 지킬 수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는데 변호사의 조언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나 재판 절차 다 감수하겠습니다. 제 아이만은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거기에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해보실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재판에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니까 아버지 권리를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죠.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필요 서류에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안도감과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른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아이만은 직접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한층 확고해졌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변호사는 서민기의 결연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아내 쪽하고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로 갈등을 줄이면 아이도 상처가 덜하거든요. 서민기는 동의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그것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권리에 의지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민기는 변호사가 건넨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를 손에 쥐고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서민기에게는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빗방울이 창문을 슬쩍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무렵 맹공이는 집 앞에서 잔뜩 고민에 빠져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공이야, 문 좀 열어봐. 맹공이는 뒤돌아보며 흠칫했습니다. 서민기가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민기는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공이야, 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네가 반대해도 내 아들 볼 권리는 있다는 거야. 맹공이는 서민기의 태도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아이를 지키려고 한다니 어색하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서민기는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꺼내 맹공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권리 찾으려는 거야. 네가 날 용서하든 말든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맹공이는 봉투를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서민기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서민기의 배신으로 입은 상처가 아직 선명했기에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서 팀장님이 일찍 아빠 역할 해주셨으면 좋았겠죠. 근데 임신 때도 출산 때도 한 번도 곁에 안 계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 너무 늦었고 솔직히 보기 싫어요. 서민기는 그 말에 급격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죄책감과 후회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뒤늦게라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빠 역할 하려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데 그래도 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 맹공이는 속이 뒤틀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민기의 이런 말에 가슴이 뭉클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 팀장님이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늦었고 아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서 팀장님은 말만 했지 행동은 없으셨잖아요. 서민기는 답답하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맹공이가 받아들일 기색이 없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난 면접교섭권은 끝까지 주장할 거야. 법적으로도 내 권리라고. 맹공이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문을 다시 열고 서민기를 향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말씀 나눠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이 문제도 변호사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서민기는 고개를 떨군 채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덧없는 침묵이 맹공이를 감쌌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기의 뒤늦은 집착이 어이없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습니다. 결국 맹공이와 서민기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린 채 씁쓸한 기운만 남겼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구단수는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어몽단에게서 흘려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맹공이가 변호사 문제로 곤란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 시무룩해 있는 맹공이를 발견한 구단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맹공이는 구단수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무언가 서러움이 치밀어 오른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법적으로 복잡한 일이 생겨서 머리가 아파. 구단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들었어. 서민기가 변호사까지 불러서 면접교섭권 따내겠다는데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보자. 맹공이는 고개를 들어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나 혼자라는 생각만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구단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 떠안지 마.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잖아. 맹공이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늘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구단수는 맹공희의 어깨를 살짝 잡고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말했잖아. 내가 너 지켜줄 수 있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서민기가 어떻게 나오든 난 네 편이야. 맹공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구단수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많지. 네가 다치는 꼴은 못 봐. 맹공희는 그제야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오랜 친구인 구단수의 따뜻한 말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너만큼은 믿어도 되겠지. 정말 고마워. 나 아이 꼭 지킬 거야. 서민기가 뭐라 해도 내 아이니까. 구단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옥상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맹공희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고 구단수는 그 희망을 더더욱 단단하게 지켜주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돕겠다고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모퉁이를 돌다가 서민기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민기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단수가 서민기 앞으로 멈춰 서자 서민기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냐? 구단수는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공이 그만 힘들게 해. 변호사까지 끼고 난리라며? 서민기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뭔데 참견이야? 공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설 이유 없어. 구단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나서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야. 공이가 괴로워하니까 나도 편치가 않아. 공이는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거든. 서민기는 그 말에 한층 더 화가 오른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웃기지 마. 너 공이랑 무슨 사이길래 애 문제까지 끼어든다는 건데? 구단수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날카롭게 맞받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하게. 중요한 건 네가 법적 권리 운운하면서 공이 괴롭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서민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곧 풀었습니다. 구단수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달은 듯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 문제는 내일이야. 내가 아빠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잖아. 구단수는 도발하듯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새겨들어. 네가 정신 차리기도 전에 판이 뒤집힐 수 있어. 공이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덜 당황스러울 거다. 서민기는 구단수의 의미심장한 경고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야? 구단수는 서민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한 동작에 담긴 여유와 비웃음이 오히려 서민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충고해주는 거야.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서민기는 뒤통수를 움켜쥐고 헐떡이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왠지 구단수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고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를 악물고 사무실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단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동안 복도에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서민기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밤 회사 건물에는 거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사무실 컴퓨터를 켠 채 정적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익명 게시판 화면이 떠 있었고 구단수는 어느새 키보드를 두드리며 폭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은밀한 관계 폭로. 구단수는 클릭 한 번으로 사진 폴더를 열어 몇 장의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시간을 보낸 흔적,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란히 서 있던 사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일부를 문서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구단수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누를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결심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맹공이를 괴롭히는 원인이 서민기와 강진아의 행태라고 생각해왔고 구단수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 제목 내부자 고발 서 팀장과 강 팀장의 관계 의혹. 구단수는 내용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두 사람이 보였던 수상한 거동,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그리고 확실한 증거물까지 한꺼번에 모아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 글이 게시판에 올라가면 분명 파장이 클 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단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등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공희가 상처받는 건 막아야지. 서민기가 아이 빼앗겠다고 난리치는 한 이 방법밖에 없어. 혼잣말을 내뱉은 뒤 마침내 구단수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화면에 떴고 구단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구단수는 서민기와 강진아의 불륜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도 구단수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 글이 널리 퍼지도록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평소에도 잡담이 많았는데 이번처럼 핵심 인물들이 얽힌 사안은 순식간에 사내외로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시간, 구단수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민기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 중 일부가 바로 강진아라고 구단수는 확신했고 둘을 동시에 몰락시키는 것이 맹공이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난 구단수는 텅 빈 사무실 책상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홀로 남은 사무실은 묘하게 적막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테지 하는 생각에 구단수는 기묘한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맹공이가 받을 상처를 막기 위해서라면 구단수는 어떤 비난도 감수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화면을 곁눈질했지만 게시글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 구단수는 평소에도 친분이 있던 법률 자문가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야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구단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입가에 굳은 표정을 띠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들어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구단수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이 친부가 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요. 변호사는 잠깐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프로답게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위법 소지가 커서 조심스럽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단수는 탁자 위에 손바닥을 짚으며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민기가 면접 교섭권 얻어서 공희 괴롭히고 아이도 빼앗으려 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공희가 더 다치는 건 못 참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법적 절차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들키면 책임이 막중해지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기가 이미 공희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이도 뺏으려 해요. 공희 지키려면 아이가 제 아이라고 판결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봐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이든 혈액이든 샘플을 바꿔서 외부 검사기관 절차를 악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정이랑 비용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단수는 노트북에 표시된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해요. 민기가 면접 교섭권 얻기 전이든 직후든 결과를 뒤집어야 하니까요. 변호사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구단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다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의뢰인 책임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구단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공희만 다치지 않는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문서를 닫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구단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결심이 뒤엉켰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깨닫고도 구단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서민기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사내 익명 게시판에 서 팀장과 강 팀장의 은밀한 관계라는 폭로 글이 퍼지면서 서민기와 강진아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회사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강진아가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해 결국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진아는 옥상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서민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잔뜩 인상이 구겨진 채 다가갔습니다. 다 네가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불륜 소문까지 떠돌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강진아는 눈을 부라리며 반격했습니다. 헛소리 좀 작작해. 네가 공이랑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불안했으니까 빨리 애 포기하라고 한 거잖아. 이 사태는 네가 자초한 거라고. 서민기는 폭로 글로 인해 갈 곳을 잃은 분노를 강진아에게 쏟아냈습니다. 아이 문제만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다고. 네가 자꾸 나보고 애 버리라니까 상황이 더 꼬인 거잖아. 직원들도 뒤에서 수군대고 회사 윗선도 날 싫어하는 것 같고. 강진아는 한숨을 푹 쉬며 서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고? 애 때문에 공이랑 질질 매달리니까 불륜 소문까지 터진 거 아니야? 정말 답답하네. 두 사람은 한동안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민기가 예전처럼 강진아를 달래거나 강진아가 서민기를 이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서민기가 분노를 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이젠 절대 애 포기 못해. 법적으로라도 지킬 거야. 네가 뭐라 해도 아빠로서 책임이니까.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딴 책임 운운하면서 평생 공이랑 얽힐 생각이야? 나 이제 너 진짜 역겨워. 처음엔 네가 정리하고 내게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애를 택하겠다는 거네. 서민기는 강진아의 태도에 완전히 질린 기색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옥상 난간을 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이젠 너 같은 여자는 지긋지긋해. 공이 버리라 애 포기하라. 전부 네 욕심 때문이잖아. 강진아는 붉어진 얼굴로 서민기를 향해 몸을 달려들 듯 숙였습니다. 됐어. 나도 이젠 너 꼴 보기도 싫어. 폭로 글 때문에 난리 났는데 책임질 각오는 있니? 여기서 어떻게 버틸 건데?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언성을 높인 채 각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민기는 손에 쥔 핸드폰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홧김에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강진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난간에 기대 있다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둘이 언급한 불륜과 아이라는 단어만이 공기 중에 남아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서민기 앞에 놓였습니다. 회사 메일로 접수된 서류에는 아이의 친부가 구단수라는 결정적인 문구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처음에 이게 무슨 장난인지 의심했다가 곧 누군가 확실히 이 작업을 꾸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민기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 팀장님, 이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이가 서 팀장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라면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보상 문제도 있는데 상대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서민기는 하얀 벽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분명 내 아이라 믿었는데. 진짜로 확신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저쪽에 유리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쪽 증거를 뒤엎을 만한 확실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소송 이기기 어렵습니다. 서민기는 허탈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력감에 고개를 떨군 채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문서와 검사 결과 보고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메모지를 잡아 흔들며 무의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고.
공인은 벌써 내 아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고 단수 쪽은 완벽하게 준비했겠지. 그 순간 회사 내부 메신저에 서 팀장 아이가 구단수와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미 서민기는 지인들에게서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불륜 폭로에 이어 친자 관계까지 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기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회사에 더 남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민기는 거액의 위자료를 맹공이 쪽에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를 공식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가 구단수의 아이라고 나온 이상 서민기는 모든 권리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간 서민기가 주장하려던 면접교섭권은 무의미해졌고 불륜 사실까지 드러난 뒤라 회사 역시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품고 서민기는 강진아에게 연락했지만 강진아 역시 모든 게 엉망이 된 뒤로는 서민기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아이 따위 잊고 빨리 내게 오라는 말까지 했지만 서민기는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강진아의 태도 역시 역겨울 정도로 차가웠고 서민기는 그 모든 원망을 강진아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다 강진아 탓이잖아. 내 아이 포기하라고 종용해놓고 결국 이 난장판 만든 건 걔라고. 그러나 그 어떤 분노를 토로해도 서민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민기를 휴직 처분에 가깝게 몰아붙였고 가족들은 서민기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등을 돌렸습니다. 서민기는 알 수 없는 허무감에 빠진 채 문서상으로도 아이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혼자 짐을 싸서 어두운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면서 한때 소중하다고 여겼던 가족과 행복이 통째로 무너졌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비가 내릴 듯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민기는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아이도 없고 공이도 없고 진아도 없고 대체 뭐가 남은 거야? 결국 다 내 잘못이겠지.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조와 슬픔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과오가 이미 자신을 집어삼켰음을 다시금 깨닫고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언젠가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순간의 결말이 서민기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